최근 일부 지자체에서 차별금지법 조례안을 제정하는 시도가 잇따르고 있어 교계 안팎으로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재확산으로 한국교회 장로교단들이 정기총회를 사상 최단 기간 내에 온라인 화상회의로 진행합니다. 각 교단 총회에서 다뤄질 주요 현안을 살펴봤습니다. 구티비가 코로나 재확산으로 비판의 중심에 선 한국교회와 목회자에 대해 짚어보는 특별 프로그램 목회자는 누구인가 편을 준비했습니다. 미디어 선교를 통해 세상을 치유하고 회복시키기 위한 제2회 굿미디어 콘텐츠 공모전 시상식이 개최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굿티비 뉴스입니다. 최근 전주시를 비롯한 일부 지자체가 차별금지법 조례안을 제정하려다 교계와 시민단체의 반발로 무산됐습니다. 네, 조례안이 통과되면 해당 지자체에서는 동성애 반대 표현을 할 경우 제재를 받기 때문인데요. 자세한 내용 진은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전주시 차별금지 및 평등권 보호에 관한 조례안은 관련 법안이 국회에 계류되어 논의되고 있는 사항으로 사회적 합의 및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우선시 되어야 한다는 의견에 따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위원회의 의견을 지적하였습니다. 지난 14일 열린 전주시의회 행정위원회에서 차별금지법 조례안이 기각됐습니다. 일부 시의원이 발의해 조례안 통과를 시도했지만 교계와 시민단체의 반발로 무산된 겁니다. 지자체에서 조례안이 제정될 경우 학교에서도 동성애를 교육하고 반대나 혐오 표현을 하면 불이익을 받게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7월 군산시의회에서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하는 건의안이 만장일치로 통과됐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전북도의회에서도 같은 건의안을 임시회의에 상정했지만 부결됐습니다. 이처럼 일부 지자체를 시작으로 차별금지법 조례안을 제정하려는 움직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표면상 이유는 차별과 혐오를 없애야 한다는 거지만 자칫 동성애를 조장하고 동성혼 합법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교계와 시민단체 측은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전북도의회 나인권 의원은 국민들이 차별금지법의 심각성을 잘 모른다며 조례안 제정 반대에 적극 동참할 것을 호소했습니다. 진짜는 그 내부에 동성애 합법화가 핵심이잖아요. 이 내용이. 근데 국민들도 그렇고 일부 정치하는 사람들도 실제 그 안에 그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추진하는 세력들의 의도를 잘 몰라요. 성에 대한 개념과 가치관을 정립해가는 시기인 어린이와 청소년들을 염려해 시민단체들도 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도의회나 시의회나 늘 감시 기능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잘 알지 못하는 시민사회라는 시민들에게 차별금지법이 어떤 법인지에 대한 실체를 알리는 포럼이나 세미나 이런 것들을 좀 또 앞으로 진행할 예정에 있어요. 교계와 시민단체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제정되지도 않은 가운데 지자체가 나서 조례안 통과를 추진하고 있다며 국민들이 경각심을 갖고 함께 대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굿티비 뉴스 진은입니다. 코로나19 사태로 한국교회 주요 교단들이 정기총회를 일제히 온라인으로 개최하고 일정도 반나절로 대폭 축소합니다. 재단 기간에 치러지는 만큼 임원 선거와 긴급 사안을 제외한 대다수 헌의안들은 임원회 위임에 처리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각 교단 총회에서 다뤄질 주요 안건을 윤인경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국내 양대 개신교단으로 꼽히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총회와 통합총회가 오는 21일 가장 먼저 온라인 정기총회를 개최합니다. 합동총회는 용인 새해den교회를, 통합총회는 서울 도림교회를 거점으로 전국교회와 온라인으로 연결해 화상회의를 진행합니다. 올해 합동총회에선 총신대 논의를 비롯해 여성 강도권과 안수, 퀴어 신학의 이단성, 전광훈 목사의 이단성 여부가 주요 안건으로 상정됐습니다. 지난해 총회에서 표결을 거쳐 총신 운영이사회 폐지가 결의됐지만 불과 1년 만에 전국 노회에서 운영이사회 부활을 건의해 처리 결과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여성 강도권과 안수 역시 찬반 입장이 팽팽하게 엇갈려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예장통합총회에선 올해도 명성교회 세습이 뜨거운 감자가 될 전망입니다. 지난해 총회에서 명성교회 세습을 사실상 허용하는 명성교회 수습안을 결의한 것에 반발해 이를 철회해달란 헌의안이 전국노회에서 상정된 겁니다. 이 밖에도 차별금지법 입법을 제안한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탈퇴와 이용정 총무의 해임, 소환을 요구하는 등 교회협 관련 헌의안이 다수 상정돼 관심을 모읍니다.
이어서 22일엔 대한예수교 장로회 백석총회가 개최됩니다. 주요 현안으론 일부 인사가 총회 주요 부서 자리를 돌아가면서 맡는 이른바 회전문 인사를 막는 헌의안이 상정됐습니다. 또 화해조정위원회 신설과 코로나로 어려운 교회들을 돕기 위한 목회협력지원센터 설립안이 주요하게 다뤄질 전망입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고신총회도 22일 천안 고려신학대학원 강당에서 온라인 화상회의로 개최됩니다. 목회자 이중직과 전광훈 목사 이단성 여부가 주요 안건으로 상정됐습니다. 교단 총회 일정이 예년에 비해 대폭 축소되고 화상회의로 진행되면서 주요 헌의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지긴 어려울 전망입니다. 각 교단 총회 관계자들은 긴급한 사안을 제외한 나머지 세부 안건은 각부 위원회가 따로 논의한 뒤 총회 임원회에서 처리하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구TV 뉴스 윤인경입니다. 코로나19 재확산으로 한국교회는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습니다. 이에 구TV는 교회와 성도들의 치유와 회복을 위한 연중 특별기획 주여 이 땅을 치유하소서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번 기획의 일환으로 코로나 재확산으로 비판의 중심에 선 한국교회와 목회자에 대해 짚어보는 특별 프로그램을 준비했습니다. 하나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몇몇 교회에서 코로나 집단 감염이 발생하면서 교회를 바라보는 사회의 시선이 곱지 않습니다. 교회가 비판을 받는 데는 목회자의 영향도 적지 않습니다. 일부 목회자들의 정치적인 발언과 행보가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구TV는 코로나 시대 한국교회의 위기를 진단하고 회복 방안을 모색하는 특별 프로그램 주여 이 땅을 치유하소서를 기획 제작하고 있습니다. 목회자는 누구인가란 주제로 마련된 네 번째 편에선 교회개혁 실천연대 교회문제상담소 정성규 소장, 기독인문학연구원 강호숙 박사, 서부제일교회 김원원 목사, 기독법률가회 이병주 변호사가 패널로 참여했습니다. 출연자들은 한국교회의 신뢰성이 추락한 데는 목회자의 책임이 크다며 교회의 주인이 돼버린 목회자들의 특권 의식을 문제점으로 지적했습니다. 균형과 견제가 없는 교회 구조, 그 속에서 목회자들의 어떤 특권 의식 그리고 독점 리더십 이거 두 가지를 크게 보고 있거든요. 목회자의 비리에 대해 목회자들이 분명한 교회법을 적용하지 못하는 현실, 또 목회자와 성도 간 수직적 관계에서 오는 다양한 문제들도 개선해야 할 과제로 지목됐습니다. 교단도 무력화되고 평신도들은 그 충성이 그냥 맹종이 돼가지고 오히려 교회를 해치는 그런 결과를 낳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출연자들은 한국교회의 회복을 위해 목회자가 특권 의식을 버리고 공동체와 함께 합의된 원칙과 정관을 세워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것은 원칙을 갖는 거예요. 교우들과 함께 대화하면서 우리 교회는 어떤 식으로 일을 처리할지, 하나님 뜻을 어떻게 구별할지. 이와 함께 목회자들이 복음 중심의 모습을 되찾아 시대적 책임을 감당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결국 이 복음대로 성경대로 살아내는 것이 우리의 숙명이고 우리의 사명이다. 저는 그것을 지속적으로 말해주는 것이 목회자의 역할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구TV가 사회와 한국교회의 회복을 위해 마련한 연중 특별기획 네 번째 편은 오는 17일 오후 10시 10분, 19일 오후 5시 30분에 방영될 예정입니다. 구TV 뉴스 하나은입니다. 미디어로 세상의 복음의 빛을 전하는 제2회 굿미디어 콘텐츠 공모전 시상식이 개최됐습니다. 올해 공모전에선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국교회의 현주소를 돌아보고 성도 개개인의 신앙을 점검하는 작품들이 대거 출품돼 눈길을 끌었습니다. 천보라 기자가 보도합니다. 구TV가 주최하는 2020 굿미디어 콘텐츠 공모전 시상식이 개최됐습니다. 올해 2회째를 맞은 굿미디어 콘텐츠 공모전은 영상과 이미지로 구TV의 미디어 선교 지경을 넓히고 선한 영향력을 통해 한국교회의 부흥을 도모하기 위해 시작한 행사입니다. 특히 올해는 주여 이 땅을 치유하소서란 주제로 진행하며 코로나19라는 전례 없는 위기 속에서 한국교회의 현주소를 돌아보는 동시에 성도 개개인의 신앙을 들여다보고 점검할 수 있었다는 평가입니다. 구TV의 다양한 플랫폼을 활용해서 선한 영향력을 전파하고 세상을 복음의 빛으로 밝히고자 하는 취지에서 진행했습니다. 우리들의 예배가 어떻게 바뀌었고 그 가운데 신앙생활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올해 공모전에서는 대상 한 팀과 최우수상 한 팀, 우수상 4팀 등 총 25개 팀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대상에는 디지털 영상 분야의 우리의 예배가 선정됐습니다.
이 작품은 코로나19로 예배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 교회가 온라인을 통해 회복돼가는 과정을 한 청년의 시선으로 담아냈습니다. 특히 그림 묵상 작가로 활동 중인 수상자가 직접 그린 그림으로 감동을 더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활동을 하면서 느끼는 게 그림과 미디어 콘텐츠를 통해서 은혜를 받고 공감을 하시는 분들이 많다는 점이에요. 더 다양하고 큰 장르들을 기독교 복음을 담아서 사역하고 싶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사단법인 굿미디어는 수상 작품은 굿TV의 다양한 플랫폼을 통해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도구로 사용될 것이라며 공모전에서 더 많은 인재가 발굴되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굿TV 뉴스 천보라입니다. 오늘의 이슈 포커스입니다. 코로나19가 유행하는 가운데 독감 백신 접종이 무엇보다 중요해졌습니다. 의료계는 독감과 코로나19가 함께 유행하는 투엔데믹 가능성이 큰 만큼 가급적 독감 백신을 맞는 게 좋다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현재 생후 6개월에서 만 18세까지의 소아청소년과 임신부, 만 62세 이상 어르신 등에게 4가 독감 백신을 무료로 접종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한 4차 추가 경정 예산안이 오는 22일 처리됩니다. 여야 합의에 따라 예결위는 18일 전체 회의를 열어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 국무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종합정책 질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여야 간 공방이 계속되고 있는 전국민 통신비 2만 원 지원과 전국민 독감 무료 백신 사업 등이 합의에 이르기까지의 최대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코스피와 코스닥을 합친 주식시장 전체 시가총액이 역대 두 번째로 2천조 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15일 코스피는 외국인의 매수세에 힘입어 4거래일 연속 상승 마감하며 2443.58에 장을 마쳤습니다. 코스피 전체 시총은 1662조 6천억 원을 기록하며 2년 7개월여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코로나19에 따른 경제 불황 여파로 전기요금을 밀린 가구와 기업이 올해 7월 기준 약 80만 호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체납액은 1,463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구자근 의원은 코로나19와 경기 침체로 인해 생활에 가장 필수적인 전기요금을 체납하는 사례가 급증했다며 전기요금조차 내지 못하는 복지 사각층에 대한 지원이 더욱 절실하다고 말했습니다. 국내 500대 기업들이 지난 5년간 총 59조 원 이상을 투입해 507개의 기업을 인수합병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올해 들어 8월까지 인수합병에 사용한 금액만 11조 4천억 원을 넘어서면서 작년 연간 규모에 육박했습니다. 지난 5년간 전체 인수합병 건수는 카카오가 47곳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CEO 스코어 박주근 대표는 올해 코로나19라는 위기 속에서도 기업들이 성장 동력 확보에 주력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굿TV 뉴스 박은결입니다. 굿TV 월드와이드입니다. 스가 요시히데 자민당 총재가 16일 임시 중참위원 본회의에서 총리 지명 선거를 통해 아베 신조 뒤를 잇는 제99대 일본 총리로 선출됐습니다. 일본의 총리 교체는 지난 2012년 12월 26일 아베 총리 취임 이후 약 7년 8개월 만입니다. 스가 신임 총리는 이날 저녁 기자회견을 열고 자민당과 공명당 양당의 연립내각을 출범시켰습니다. 새 내각에서는 함께 아베 내각을 뒷받침했던 아소다로 부총리 겸 재무상을 재선임하고 관방장관에는 가토 가츠노부 후생노동상을 기용했습니다. 이스라엘과 오랜 긴장관계에 있던 아랍에미리트 연합과 바레인이 미국의 중재로 관계 정상화 협정을 체결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5일 백악관 사우스론에서 이스라엘과 아랍에미리트, 바레인 간의 외교관계 정상화를 위한 아브라함 협정 서명식을 가졌습니다. Nations of the region are breaking free from the failed approaches of the past. Today's signing sets history on a new course. And ultimately, it can end the Arab-Israeli conflict once and for all.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 분쟁 등을 이유로 걸프 지역 아랍 국가와 대립 관계를 이어왔는데 수교에 합의한 것은 72년 만에 처음입니다. 아마존 열대우림과 세계적인 열대늪지 판타나우에서 계속되는 화재로 최악의 환경 피해가 예상됩니다. 브라질 국립우주연구소에 따르면 이달 상순에 아마존 열대우림에서 발생한 화재는 2만 485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수개월째 비가 내리지 않는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농경지와 목초지를 확보하기 위해 고의로 불을 지르는 행위가 끊이지 않는 것이 주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인 빌 게이츠가 올해 안에 코로나 백신이 출시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코로나19 백신 개발을 지원 중인 게이츠는 백신 출시 시기를 내년 초로 전망했고 내후년은 돼야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사라질 걸로 내다봤습니다. 게이츠는 60% 수준의 백신 접종만 이뤄져도 기하급수적인 바이러스 확산은 막을 수 있다고 예상했으며 백신 개발의 선두주자로는 화이자를 꼽았습니다. 구티비 뉴스 차진환입니다. 세상 속 크리스천들의 이야기를 만나보는 네포난의 교회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사회복지법인 한국생명의 전화가 2020 사람사랑, 생명사랑 밤길 걷기를 성황리에 마쳤습니다. 올해로 15번째 이어지는 밤길 걷기는 자살률을 낮추기 바라는 마음을 담아 해질녘부터 동틀 때까지 함께 걷는 캠페인입니다. 올해는 코로나19 때문에 비대면 방식인 라이브 워크로 진행됐습니다. 온라인 생중계를 통해 같은 시각에 각자의 장소에서 참여할 수 있도록 했는데요. 공원, 산책로, 집 러닝머신 등 다양한 장소의 모습이 카메라에 비춰져 눈길을 끌었습니다. 한국생명의 전화에 따르면 올해 참가 인원은 6천여 명으로 15년간 누적 30만여 명이 생명을 살리기 위한 걸음에 동참했습니다. 한국생명의 전화 하상훈 원장은 비록 대면에 같이 걷지는 못했지만 라이브워크 생중계를 통해 여전히 함께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며 어느 때보다 절실해진 자살 예방에 더욱 앞장서겠다고 전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기독교 패션 브랜드 수어리움이 크라우드 펀딩 프로젝트 내 안의 교회를 통해 꿈이 있는 성실교회의 온라인 예배 장비 구매와 교육 지원에 나섰습니다. 내 안의 교회는 수어리움이 온라인 예배에 어려움을 겪는 미자립 교회를 돕기 위해 시작한 프로젝트인데요. 펀딩을 시작한 지 일주일 만에 많은 이들의 후원이 이어져 첫 번째 교회 지원을 확정할 수 있게 됐습니다. 수어리움은 앞으로 꿈이 있는 성실교회에 어떤 도움이 필요한지 확인하고 그에 맞는 장비와 시스템을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꿈이 있는 성실교회 문영식 목사는 열악한 시스템으로 온라인 예배를 임시적으로 운영하고 있어 아쉬운 부분이 많았다며 우리 교회를 시작으로 더 많은 미자립 교회가 온라인을 통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쓰임받기를 기대한다고 전했습니다. 네포난의 교회는 시청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소소한 소식도 좋습니다. 네폰으로 찍은 우리 교회 소식을 전화나 이메일로 제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티비 뉴스 조희현입니다. 글로벌 선교 방송단과 함께하는 교계 소식을 오현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파주 오산리 최자실 기념 금식기도원이 이달 15일 첫 생방송을 시작으로 온라인 예배를 진행합니다. 온라인 예배는 유튜브를 통해 매일 오전 10시 30분과 오후 2시 30분 두 차례 실시간 방송됩니다. 기도원 측은 실시간 생방송 예배 외에도 카카오톡 채널 등 적극적인 SNS 활동을 통해 기도원만이 제공할 수 있는 콘텐츠를 전 세계의 크리스천들에게 전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대신총회가 지난 14일 제55회 총회를 비공개로 개최한 가운데 임원진들을 선출했습니다. 총회장에는 현 부총회장인 이상재 목사가 취임했습니다. 이상재 신임 총회장은 이번 제55회기는 교단 설립 60주년의 뜻깊은 해로 대신의 하나됨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대신의 가치가 확고히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펼치겠다고 밝혔습니다. 기독교 대한선결교회가 차별금지 법안에 대한 입장을 16일 발표했습니다. 기성총회는 전문가들의 발제 등이 포함된 차별금지법 관련 토론회를 두 차례 개최하고 구성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쳤습니다. 총회는 교회가 사람 사는 세상에서 차별받는 사람이 없도록 사랑을 실천해야 한다며 하지만 제3의 성을 제도화시키고 창조 질서에 반하는 등의 이유로 법안에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와 크리스찬 아카데미가 온라인을 통해 코로나19 이후 세계와 교회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코로나19가 불러온 국제질서 변화 속에서 한국교회의 소통과 관계 형성을 중시하는 변혁이 과제로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이날 양권석 성공회대 교수는 유노몰 언택트 비대면 등의 용어를 살피며 한국교회가 다시 소생하려면 소통과 상호작용이 원활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구티비 뉴스 오현근입니다. 교회를 향한 사회의 시선이 따갑습니다. 신천지보다 못한 교회, 공공의 적이란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코로나 사태를 계기로 교회가 교회답게 거듭나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대해 봅니다. 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